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지금 하락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25주째, 그러니까 한 6개월째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금액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6억 이하의 부동산들, 그러니까 저가형의 부동산들은 지금 오르고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규제가 이제 부동산도 안정화 방안도 발표를 했고, 그렇게 계속 완화가 되는데, 이럴수록 오히려 6억 이하의 부동산들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려면 현재 6억 이하의 부동산의 혜택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는 이유나 근거는 뭔지,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까지 이렇게 한 번에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듣기 전에 미리 양해 말씀 바랄게.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은 정독해 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6억 이하 부동산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에 혜택이 좀 있죠. 공시가가 6억 이하가 되면 상속을 받을 때 수십 채를 상속을 받아도 6억 이하는 1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요할 때도 6억 이하는 세금 면제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바로 이 취득세 부분일 겁니다. 6억 이하의 경우는 1%, 그리고 9억 이상의 경우는 3%까지 올라가는데, 이 내용 자체가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는 최대 12%까지. 그러니까 1%에서 12%까지의 차이점을 보이고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는 억 단위 차이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득세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많이 작용들을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조금 많이 좀 꺼려하죠. 뭔가 하려고 해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또 금액 자체도 9억 이상이 넘어가면 3%를 내야 되지만 6억 이하는 1%밖에 안 한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취득세가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취득세 부분에 부담이 많이 있는 부분을 분양할 때 기준시가가 6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될 취득세를 최대 85%의 감면을 받습니다. 15%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의 취득세를 내야 되면은 말 그대로 이론상으로는 1,500만 원만 내면 돼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차이점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혜택을 보면서 말 그대로 다주택자, 뭔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그럴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많이 축소가 돼서 임대사업자 혜택은 지금 말 그대로 취득세 감면이 이제 가장 크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급격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자,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금리가 굉장히 낮은 대출이 있다 그러면 다들 반기겠죠. 그리고 특히나 국가기금 중에 보금자리론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6억 이하는. 6억이 넘어가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지금도 보통 기사를 보면 담보대출도 7%, 8%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4% 초반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애용하기도 하고, 6억 이하에 되는 분들은 지금도 보금자리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기금인 저리입니다. 이게 금리가 오를수록 더욱더 각광을 받겠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6억 이하의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 6억 이하가 전부 다 상승을 하진 않겠지만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가,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등록 임대사업, 말 그대로 주택 임대사업을 연내에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내에 합리적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을 해서 오늘 등록 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을 12월 올 연말까지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규제가 굉장히 많았고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살리고 어떤 게 또 추가될지는 봐야겠지만 최소한 지금 주임사 규제가 있는데 그거를 정사가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12월 중에 규제가 완화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6억 이하의 부동산들만 취득세 85%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게 더 늘어나거나 기준점들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혜택이 더 많아지겠죠. 그 소리인즉 최소한 6억 이하의 부동산들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중에 발표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많이 완화가 돼서 많은 혜택을 얻을 때 그 금액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는 6억 이하의 부동산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점이죠. 게다가 기준점이 6억 이하의 부동산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뭔가 좀 준비하려거나 알아보려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빌라조차도 지금은 좋은 지역들은 6억 이하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아무나 볼 수 없게 됐으니까 그 기준점을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 85% 감면만 해당이 됐던 부분이 조금 더 보유를 많이 했을 때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도 지금은 임대사업자 안 되는데 그 부분이 풀어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6억 이하에 대한 부동산들이 앞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금리가 오를수록요. 6억 이하의 부동산은 더욱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시려면 그 전에 금리랑 부동산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서두에 제가 금리에 대해서 한번 깊게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존 금리랑 주택 자체의 매매 가격과는 자체적으로는 원래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봤을 때.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2010년을 보면은 기준금리가 2%에서 3.25까지 1.25%가 오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전국은 올랐고요. 서울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0.5% 올랐을 때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10% 이상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올 초까지 봤을 때 똑같이 1.25% 2010년과 같은 금액만큼 올라갔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자면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준점을 보면 2%에서 3.25 이때는 서울이 떨어졌어요. 근데 0.5%에서 1.75까지 올랐을 때는 오히려 올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도 굉장히 낮은 금리였으면은 그래도 유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부동산에 영향을 안 하지만 거의 한 3% 이거 이상이 되면은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자면 자,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많이 낮아질수록 주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택수가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주택이 잠잠하거나 일부 하락할 수는 있는데요. 그 기준점이 있다는 점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기준금리가 한 2.5% 정도 2.5%가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지만 그 이하의 경우는 오히려 금리와는 상관없이 부동산은 외부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준금리는 한 부분일 뿐이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영향을 끼치지만 금리가 일정 수준 낮아지면 그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금리가 왜 중요하냐? 부동산에 왜 이렇게 큰 영향을 주냐?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시중에 은행연합회가 있어요. 시중에 8개 은행사가 다 합쳐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 때의 금리입니다. 이 코픽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3.98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3.9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코픽스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코픽스 이꼬르 주택담보대출 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은행연합회가 이 빌리는 금액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 금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금리는 코픽스 플러스 가상금리를 통해서 실제 금리.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뭐 7%, 8%까지 얘기 나오는 게 코픽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상금리도 어느 정도 좀 미래 예측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상금리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형국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기준금리를 통해서 코픽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 금리는 굉장히 주택시장의 액수가 커지면 부담이 커지니까 그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보금자리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금리가 오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요.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는데 이 보금자리론이 현재 6억 이하잖아요. 소득 한도는 7천밖에 안 되고요.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매매가는 그러니까 6억 이하여야지만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암신전환 대출 포함해서 보금자리론 그리고 적격대출까지 통합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만들겠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쉽게 말해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개를 가릴 게 아니고 국가 기금을 통합을 해서 소득 한도도 7천에서 1억까지도 올라갈 거고요. 주택 가격 기준도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는 6억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9억까지 최대 9억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폭도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LTV 한도도 이미 최초의 경우는 80%까지 늘어주는 게 이번 11월부터 적용이 되죠. 그리고 DSR은 적용을 안 받고 DTI만 적용이 받는다는 점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금리도 현재 기준이지만 약 4% 초반으로 다른 여타의 금리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저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부동산 특히나 6억 이하의 혜택은 굉장히 좋죠. 6억 이하는 오히려 이 혜택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테니까 금리가 오를수록 그러니까 6억까지 키 맞추기 분명히 갈 거고요. 이 기준이 뭐 7억, 8억, 9억으로 올라간다. 그럼 거기에 또 키 맞추기로 그만큼 또 자체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에요. 자, 여기 어떤 혜택을 많이 갖냐? 6억 이하의 부동산 중에서도 6억에 근접해 있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매매가가 한 5억대, 뭐 4억 후반부터 5억대의 부동산들이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 6억을 향해 가는데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그런 부동산들은 그렇다고 외곽 지역보다는 중심지 쪽에 그래도 조금 더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는 점이에요. 왜냐? 6억까지는 혜택이 있으니까 현재도 그리고 더욱더 그 혜택이 더 늘어날 거고 그 금액도 6억 기준에서 7억 기준 또는 9억 정도까지 이렇게 기준이 잡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가격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에요. 특히나 4억대 후반에서 5억대 정도 같은 경우는 이미 입지가 좋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6억 이에 5억대의 부동산들이 상승폭이 이 혜택 임대사업자 혜택과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더욱더 각광을 받는 부동산이 될 거다라는 점이에요. 자, 임대사업자 혜택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에서 12월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금 조건 완화가 됐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 세 개의 금리 국가 기금을 통합을 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들은 더욱더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찾겠죠. 그리고 공급 대책은 뭐 매번 얘기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한다고 했고 재개발도 활성화해서 더욱더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발표를 했고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 시그널은 줄 겁니다. 자, 6억 부동산은 앞으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기금, 그리고 그 금리 인상에 따른 더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고, 임대사업자 조건은 더욱더 완화가 돼서 더 기준점들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찾겠죠.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부동산들이 가장 인기가 많겠죠. 그게 이제 6억 이하 부동산이라는 거고, 그리고 최고 기준점이 9억으로 상향, 9억에 근접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5억대의 부동산들이 6억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자체적으로 이 기준점에 의해서 키 맞추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6억 이하의 부동산은 다 오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아닙니다. 기준점을 잡자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뭐 한 4억 후반에서부터 5억대의 부동산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6억에 근접해 있기도 하고 위치가 뭐 외곽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조금 더 중심지에 가까운 지역들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저는 이 6억 이하의 부동산 중에서 현재 재개발의 후보지에 선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또 이 진행의 경우도 제가 또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릴게, 최근에는요 어딜 가도 다 추진하거나 뭐 역세권 개발하고 있다 그러거나 뭐 진행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기준점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아예 후보지에 선정이 되어 있거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동의서가 뭐 한 30% 이상 거쳐 있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진전이 확실히 눈에 보인다, 이런 지역들을 최우선으로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저희 특히나 이 하락기에는 서울 중심지에 투자하거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제 보시면 뭐 미분양됐다라는 기사들도 볼 수 있고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실제로 뭐 거래가 뜸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는데, 중심지도 물론 마찬가지로 외곽은 특히 더 심합니다. 근데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공사비라던가 이런 인건비, 이런 건 자재값,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에 따라서 사람들은 실제로 분양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지역들은 중심지거나 남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한강변이라든가 서울 중심지라든가 이런 곳들은 누구나 실거주 목적으로도 찾는 곳이고 투자 목적으로도 찾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 그런 서울 중심지들, 현재도 평당을 1억 넘어가지만 아니면 1억 이상 넘어갈 수 있을 그런 지역들만 눈여겨보신다면 분명히 6억 이하의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지역들, 그리고 재개발 추진 중인 지역들은 분명히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셔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을 6억 이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선점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이 어려운 부동산 시기에서 남들은 떨어지거나 마음을 졸이는데 나는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자산 증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나름 이게 쉽게 풀어드렸는데요. 많은 이걸 듣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뭔가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알찬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